6화 낯선 인연의 시작. 거둬줬다니? 서윤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서윤의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아니, 네가 결혼을 안 한다니까. 화가 나서 그랬지. 그냥 잊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옷장을 여니 오래된 기억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자신의 혈액형을 알던 날. RH-A형. 간호사가 놀라며 흔치 않다 고 말하던 목소리. 친구들의 수군거림. 집에 돌아와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 괜한 소리 하지 마. 남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그날의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고 식탁 위의 숟가락 소리만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홀로 등본을 떼어 보았을 때 느꼈던, 애써 외면했던, 잊고 살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을 이제는 숨길 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가방에 온 몇 벌을 챙겼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밤하늘은 맑았지만 금세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점들이 가로등 불빛을 타고 번져 보도블록 위를 촘촘히 물들였습니다. 서윤은 방향 없이 걸었습니다. 골목 하나를 지나 큰 길로 나왔고 다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거둬줬다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멎고 다시 울리고 또 멎었습니다. 그 글자는 꺼진 화면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서 그녀는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빨간불. 눈가에 고인 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걸음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운 데서 짧은 경적 소리가 솟아올랐습니다. 무언가가 급히 멈추는 감각. 몸이 휘청이고 가방끈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불빛이 한순간 길게 늘어지며 번졌습니다. 짧게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차체가 흔들리며 낮은 금속성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균형을 잃은 몸이 허공에서 반 박자 떠 있다가 가볍게 내려앉았다. 잠깐 주변이 어둡게 접혔다 펼쳐졌다. 괜찮으세요? 운전석 문이 열리며 남자가 다급히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낯선 얼굴. 뒤이어 조수석에서도 중년의 남자가 허리를 숙였다.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매는 먼저 미안함을 말했다. 의식은 있어요. 젊은 남자가 손사래로 안전거리를 만들며 말했다. 도현, 119부터. 네. 그가 휴대폰을 붙였다. 짧은 통화 뒤 중년 남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건넸다. 조금만 버팁시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울리던 물기와 소음이 멎고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그 소리가 아주 천천히 들릴 듯 말 듯 사라졌다. 응급실 천장은 밝았고 조명이 환자 침상 위에 원을 만들었다. 간호사가 서윤의 이름을 확인하며 팔목에 밴드를 둘렀다. 오서윤 씨 정신이 드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게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서윤우는 젖은 손으로 간호사의 옷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커튼 너머에서 의료진의 대화가 짧게 오갔다. 피를 흘리려서 수혈을 해야 하는데 RH-A형이에요. 병원에 확보된 게 없습니다. 혈액은행 연결할게요. 익숙하게 오가는 말 사이로 한 사람이 멈춰섰다.
아까의 중년 남자였다. 회색빛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는 코트를 더 조여 잡았다. 제가 같은 혈액형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의사가 눈을 들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보호자는 아닙니다. 그는 잠깐 숨을 골랐다. 검사 절차 밟으면 바로 진행하시죠. 간단한 문답과 검사가 이어졌다. 짧은 기다림 끝에 수혈 준비가 완료되었다. 중년 남자는 말없이 팔을 내밀었다. 얇은 관이 연결되자 그는 잠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투명한 액체 속에서 아주 느린 광택이 움직였다. 잠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 어린 손의 온도만은 선명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짧게 대답했지만 음성은 약간 낮았다. 커튼이 스르르 젖혔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얼굴에 올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깨셨네요. 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상은 경미하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는 필요한 정보만 골라 짧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이틀 정도 입원을 권하셨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어제의 거리와 소리들이 뿌연 유리 너머로 이어졌다 끊겼다. 가방 끈을 잡던 손끝의 감각, 차가 낮게 미끄러지던 느낌,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그녀는 화면을 켜서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고 큰 숨을 한 번 쉬었다. 바로 퇴원할게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틀을 권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침묵 후 커튼 너머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또렷했다. 그는 병실의 온도를 먼저 살피듯 천천히 둘러보았다. 많이 놀랐겠어요. 말투는 차분했고 단정했다. 서윤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해야 할 때가 있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는 불필요한 위로는 하지 않았다. 두 남자는 병실 밖을 나갔고 중년 남자는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퇴원하면 문제 생기지 않게 살펴. 남자가 떠난 뒤 도연이 간결하게 물었다. 퇴원하시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짧고 단단한 질문이었다. 서윤우는 대답 대신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깥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떠오르는 곳이 없었다. 떠오르는 사람도 없었다. 갈 곳이 없어요. 입술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는 그 미세한 떨림을 보고도 모르는 척했다. 그렇다면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동네 근처에 오래 비워둔 옥탑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오래된 곳이지만 괜찮습니다.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라는 경계와 지금 당장의 안전이 잠시 한자리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부탁드릴게요. 실례 아닙니다. 그는 즉답했다. 필요한 물건 목록을 적어주세요. 준비해두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다. 세면도구, 얇은 담요, 컵, 작은 스탠드. 체크박스를 하나씩 만들어가며 마음속의 빈칸도 함께 채워지는 듯했다. 아침이 깊어지자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당장은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더 계시고 내일 오전 퇴원합시다.
머리를 조금 부딪히셨으니 오늘은 최대한 조용히 쉬세요.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고 떠났다. 도현은 퇴원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체크했고 병실 밖에서 대표와 짧은 통화를 했다. 내일 오전 퇴원 예정입니다. 그 뒤는 내가 알아서 움직여. 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병실 유리창에 비친 서윤이의 옆모습이 그의 시선을 잠깐 붙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그 자리에 놓였다. 점심 무렵 도연이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습니다. 밖이 아직 쌀쌀합니다. 그는 보온병과 컵, 휴대용 충전기, 얇은 노트를 침대 옆 테이블에 차례로 놓았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지금 더 가져오고요. 충분해요. 서윤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을 지나 팔목, 어깨까지 조용히 번졌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휴대폰 많이 보지 마세요. 눈이 더 피로해집니다. 대신 메모해 두세요. 떠오르는 일들이 있으면. 네.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저녁쯤 중년 남자가 다시 들렀다. 그는 병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밥은 잘 먹었는지, 창문이 꼭 닫혀 있는지, 침대 난간이 잠겨 있는지 사소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확인했다. 떠나기 전 아주 짧게 말을 건넸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이 내일 아침에 올 겁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빛이 복도 끝까지 스며들었다.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